안녕하세요. 저는 2017년도 8월 18일 K9 자주포 폭발 사고 생존자 이찬호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벌써 사고 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. 정말 시간 빠르죠? 저는 그때 20대였거든요. 여러분들은 5년 전에 어떠셨어요? 지금은 저도 30대가 되고 곧 사고 6주기를 앞두고 있는데요. 제 사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사고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어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더운 철원에서 K9 자주포 실제 사격을 위해서 저희는 조종수, 사수, 포수, 포반장 그리고 감독관 이렇게 두 분이서 타서 총 7명이 K9 자주포 안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. 이 K9 자주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충 보시면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많이 보셨잖아요. 영화나 뭐 드라마나 만화에서 나온 그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40톤 규모의 한 대당 40억이 넘습니다. K방산, 네, 해외 수출 효자 K방산입니다. 이게 K9 자주포가 거기서 이제 2차 수출을 앞두고 있는데요. 또 폴란드에도 25조 규모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명품 자주포에 올라탔어요. 그 K9 자주포 내부는 엄청 좁아요. 침대 킹 사이즈도 안 될 정도? 네, 그 정도의 7명이 다 타 있었어요. 그날은 또 마지막 식사가 될 뻔한 전투 식량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그렇게 맛있게 먹고 원래는 평소에 하지 않는 사격 훈련을 하게 됩니다. 모든 문을 다 잠그고 그 안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총 6발의 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 탄은 아주 순수롭게 깔끔하게 잘 나갔습니다. 문제의 세 번째 탄에서 제가 사수로서 격발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탄이 알아서 기계적 결함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. 그렇게 날아가기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내부로 들어오면 안 될 스파크라든지 연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제가 아까 총 몇 발을 쏜다고 했죠? 6발이죠. 근데 지금 3발을 사격을 했잖아요. 그럼 남은 3발은 어디에 있을까요? 네, K9 자주포 안에 있었겠죠. 근데 내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? 그 화염이랑 스파크가. 네,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똑같이 안에 있는 남은 화약을 모두 불태워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. 그 사고로 총 3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4명의 생존자가 생겼는데 저는 그중 가장 심한 전신 55%의 화상을 입게 됐습니다. 지금 보면은 뭐 잘 티도 안 나죠. 네, 얼굴도 뭐 멀끔하게 생기고, 네, 흉터도 다 가리고 그러니까. 근데 여러분이 보는 흉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. 다른 곳에도 흉터가 많고 피부 이식을 하느라 정상적인 피부도 플랑켄슈타인처럼 피부를 떼가지고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. 2017년 8월 18일 날 엄청난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. 이런 일들이 사망자도 많이 있었고. 근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. 저는 그때 당시 병원에 누워 있었고
제가 할 수 있는 힘이란 아무것도 없었어요. 난 나라를 위해 나라는 존재를 바쳤는데 침대에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병원비가 약 아파트 한 채가 나오더라고요. 화상 치료가 장기간으로 끌고 가야 되고 계속 상태를 보면서 수술과 시술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한 달에 1,000만 원 정도 나오는 병원비가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전역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군 소속이 아니었던 거예요.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은 군 소속이 아니라 군대에서는 너를 군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죠. 그러면 너가 국가유공자가 돼서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아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진짜 빨라야 1년이에요. 길게는 뭐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. 저 또한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국가유공자 되는 건 1년 넘게 기다리고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시간 동안은 제 개인 사비로 계속 병원비를 냈어야만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군 생활을 연장하기로 합니다. 다들 군대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. 저는 가기 싫었어요. 한 달에 얼마 나온다고요? 전 돈도 없었거든요. PX에서 맛있는 거 사 먹느라 돈도 못 모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군대를 약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어요. 남들보다 많은 군 생활을 한 짬이 좀 찬 병장으로 전역을 했죠. 그렇게 저는 그 기간 동안 또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. 혹시 국민청원 아시나요? 국민청원에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. 이런 친구가 화상을 입고 치료비도 없어서 군 생활을 한 달 연장하고 나라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. 그 국민청원이 총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저를 도와주셨어요. 저는 계속 수술과 시술을 병행하면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. 그 사실을. 그 뒤로 뭔가 일사천리하게 되게 빨리 문화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. 한국에서 원래 있었지만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엄청 빠르게 또 진행이 돼서 다행히 국가유공자 신청도 하고 국가유공자도 되고 이제 수술비나 뭐 기타 병원 갈 수 있는 이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. 지금은. 근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군대를 전역하면은 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저 때는 6개월이었는데 이제 1년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사실 1년 안에 국가유공자가 안 되면 결국 사비로 내야 돼요. 누가 사비로 내겠어요? 내 몸 내가 다쳤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? 저는 그래서 그 국민청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사고 났을 때 군병원에 가게 됐어요. 근데 거기서 약간 마동석 같이 생긴 사람이 네 맞아요 하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아까 보셨죠? 아까 옛날 사진은 페이크인 것 같아요. 네 보셨죠? 덩치 엄청 크고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. 저 그때 사고 난 지 한 이틀 3일 되는 날이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발견을 했냐면 사망자 명단 후보에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. 저는 사실 여기 있는 것조차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.
갑자기 명단에 있던 애가 어우 몇 년 뒤에 이러고 있네. 네. 의사분들도 전신 55%의 화상을 입게 되면은 폐혈증이나 뭐 다른 기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들 해요. 근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이렇게 잘 살아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제가 밖에 나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은 저 사람 국가유공자야. 리스펙. 누가 이래요. 제 흉터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무서워요. 너무 솔직해요. 그리고 어르신들을 애 많이 썼다, 힘들었다, 고생했다,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 사회가 나가기가 아직도 두렵고 무서워요. 아직도 손가락이 펴지지가 않고 이렇게 굳어 있어가지고 시술도 남고 수술도 남아 있는데 저는 도대체 이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걱정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. 이런 애로사항들이 다들 많을 것 같아요. 아까 하재현이라는 친구는 두 다리가 없어요. 네. 저는 피부가 없고요.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. 저도 그래서 하재현이랑 다니기 좀 그래요. 나를 보는 건지 하재현을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. 네.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. 지금 웃고 있지만 다들 그러시잖아요. 저도 그래요. 근데 이게 현실이잖아요. 너무 슬프지 않아요? 똥은 밟을 수 있어요. 똥은 밟을 수 있는데 똥은 치울 수 있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운이 없어서 다들 그러잖아요. 군대 가서 다치면 똥 밟았네. 근데 그 똥 제가 치울 수 있게는 해줘야죠. 네. 이번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.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. 인터넷에서는 보훈의 정의는 공훈의 보답한을 의미하는 일로 국가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나라에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을 뜻한다. 국가 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, 교육, 취업, 의료, 복지 등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 절반에 대해 지원하여 예우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. 6월 25일 이렇게 정말 뜻깊은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끝내겠습니다. 여러분, 과연 진짜 이 시대에 보훈이란 뭘까요?